안녕하세요. 구태피 라이프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선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를 넘고 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0.1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률인 26.1명보다 높습니다. 자살의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은퇴나 정년퇴직 등을 통해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들의 경우 재취업 기회는 제한적이고 일부 정부 지원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세대라서 부담이 큽니다. 은퇴를 앞두고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대출 등을 부담하게 되면 노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선택들과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지원에 올인하면서 노후 준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로서 자녀를 지원하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는 것과 노후 준비를 희생하면서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주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느라 자신의 은퇴 자금을 거의 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계를 정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독립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 절약된 자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비현실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많은 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비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과 지출을 과대평가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은퇴 후 자금이 금방 소진될 수 있어요. 특히 너무 낙관적인 재정 계획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현재 자산과 향후 예상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우리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하지만 노후가 되어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다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후에는 자신의 보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소득의 3에서 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요. 이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들면 나중에 오히려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소비입니다. 은퇴 후에도 평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패턴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하다가 금방 자금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입니다.
예산을 세워 필수 지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얼마를 쓸지, 어디에 쓸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미리 길러두면 은퇴 후에도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정리되지 않은 은행 부채입니다. 부채는 우리가 일할 때는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까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은퇴 후 생활비마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축소해서라도 부채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죠. 특히 대출 이자나 카드빚 같은 고금리 부채는 더더욱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면 아무리 은퇴 자금을 많이 모아 두었다고 해도 그 자금을 빚 갚는 데 다 써버릴 수 있으니 부채는 반드시 은퇴 전에 청산하세요. 6번째, 목적 없이 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는 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수십 년간 일해왔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적, 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쉼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7번째,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해주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선택들과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도한 보험료는 노후 재정을 무겁게 하고 정리되지 않은 은행 부채는 생활비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은 부모의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적 없이 쉬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무리한 창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